쌀뜨물 이것은 꼭 알고 사용하세요. 천연 무공해 공짜 비료, 잘 사용하면 식물의 보약, 잘 못 사용하면 집안의 독. 30여 년간 한국 출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쌀뜨물이 비료로 사용하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뿌려줘도 괜찮은지 EM균이나 효모균을 넣어 발효시켜서 줘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건데요. 이번 영상은 집에서 기르는 채소나 화초 화분의 쌀뜨물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건 지금 상토에 심어가지고 바구니에다 키우고 있는데요. 쌀뜨물을 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상추 상태를 보면은 잘 키운 상추가 아닙니다. 한 몇 가지가 부족해요. 첫째, 햇빛이 부족합니다. 지금 거실에다 놓고 햇빛이 들어오는데 초도가 좀 낮아요. 그 햇빛에 관해 가지고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 꼭 한번 봐보십시오. 집에서 실내에서 야채를 키우신 분들은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솎아서 좀 옮겨 심으려고 좀 베개 심었어요. 크니까 너무나 팹니다. 햇빛이 부족하고, 근데 쌀뜨물을 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 하면요. 속을 보면은 하얀 균사가 피었을 겁니다. 이렇게 쌀뜨물을 주면은 하얀 균사가 피어야 돼요. 이런 하얀 균사가 안 생기면은 쌀뜨물 사용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얀 균사가 보이죠? 그 쌀뜨물 자체의 질소분도 식물이 먹지만은 미생물들이 쌀뜨물을 분해한 그 효소를 식물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쌀뜨물을 주면은 이렇게 균사가 생겨야 되고요. 이게 안 생기면은 부패해가지고 날파리들이 달라들어요. 쌀뜨물을 비료로 식물이나 야채에 줄 때요, 좀 물에다 많이 희석하는데, 가능하면은 쌀을 씻고 나온 물 그대로 주세요. 진하게 주세요, 진하게. 그리고 쌀뜨물을 줄 때는요, 1년 44철 주면 안 됩니다. 여름에 그 뜨거울 때도 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상추를 보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쌀뜨물을 주면은 미생물들이 이것을 분해해야 되는데요. 부패 분해가 아니고 발효 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부패균들은 온도가 높으면 여름철에 활동이 활발하고요. 이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가을 넘어서부터는 이 활동을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가을철부터 쌀뜨물을 주면요,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때 낮은 기온에서도 활동하는 우리 누르병이랄지 효모균, 매주균, 요것들이 분해를 하거든요. 발효를 시키죠. 그러면서 위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하얀 균사가 생겨요. 이것은 이제 누르병이나 효모균, 이런 이제 균사인데요. 근데 이 쌀뜨물을 한여름에 사용을 하면요, 이 우리 발효균보다는 부패균들이 먼저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패가 됩니다. 그때는 위에 하얀 균사가 낀 게 아니라 검은색 또는 붉은색 이런 계통의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부패된 겁니다. 부패 비료도 있긴 있어요. 부패 비료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집 실내에서는 부패도 만들잖아요. 냄새되고 날파리도 달라들고. 그래서 쌀뜨물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은 11월부터 3월 중순 이때까지는 사용을 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막 줘도. 근데 4월 되어가지고 기온이 따뜻해지면은 그때는 좀 보시면서 줘야 돼요. 줘가지고 화분 위에 하얀 균사가 생기고 하면은 괜찮는데 검은 곰팡이가 피거나 이때는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쌀뜨물을 비료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기온이 낮을 때, 한여름에 고온기 때 사용하시면은 식물한테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쌀뜨물에 대한 이 성분은 미용 쪽에서 많이 연구도 되고 발표된 것이 많아요. 미백 효과랄지, 효소가 뭐 피부 모공을 막아준달지, 또는 그 비타민 B1, E 이것이 많아가지고 아주 피부에 좋다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필요로는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미강에 대한 것을 준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 지금
농업진흥청, 농사로에 그 연구해놓은 것이 올려 있어요. 성분 분석이. 그걸 보면은 pH가 6.1입니다. 이게 좀 상승해요. 모든 식물은 약산성에서 잘 삽니다. pH 한 6.2에서 pH 6.8 이 정도에서 잘 살고요. 물론 이제 시금치 같은 것은 알칼리성 pH 7이 넘어가면 잘 살죠. 그리고 질소가 2.2, 인산이 4.3, 칼리가 2.5, 이 정도 프로가 되는데요. 시엔율이 23입니다. 23이면은 아주 좋은 비료예요. 우리가 세컨띄움비, 바이오탭이 만들 때 시엔율, 이 탄질비를 보면 23이 최적이거든요. 그래서 20에서 한 30 정도를 맞춰주는데, 미감이 시엔율이 2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쌀을 스친 물, 거기가 대부분이 다 미강 성분인데, 그래서 비료 아주 좋은 겁니다. 또 쌀 뜨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뭐 이염균을 또는 우리 그 효매균, 이스트는 있잖아요. 식빵 만들 때 그것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킨대요. 우리가 쌀 뜨물을 발효해서 사용할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쌀 뜨물을 받으시면은 우리 음료수병 같은 데 넣고요. 거기다가 설탕을 먹이로 설탕을 티스푼으로 하나, 그리고 천일염, 소금, 역시 미네랄, 이것도 미생물 먹이로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은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이게 한 2, 3일 되면은 약간 좀 시큼한 냄새가 나고, 아래쪽에 그 좀 앙금이 가라앉아요. 속에서 효모균이 막 번성해가지고 또 죽고, 그래서 사체들이 가라앉은 거니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위에 맑은 물만 따라서 사용하라는데요. 아니요, 그거 잘 저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좋습니다. 미생물이 분비한 효소랄지 미생물 사체도 비료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습도를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식물들이 살기 좋은 그 정도 습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말라면 준사도 마릅니다. 또 다시 물 주면 습도가 맞으면은 그 있던 포자들이 다시 또 번성해가지고 준사가 생겨요. 다음 영상은요, 거실에서 키우는 또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이 화초나 야채들, 상추 같은 거, 이런 것들 키울 때 이제 그 햇빛 양인데요. 햇빛의 양,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계속 올리는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유튜버들은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야 힘도 나고 또 영상도 제작하고 올리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 시청하시고 집에서 그 화초도 잘 키우시고 건강하고 풍성한 먹거리도 생산하시길 바랍니다.